지금 당장 당신의 자동차 주유구와 이번 달 난방비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 세계 바다 위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유령처럼 떠도는 1000조 원 규모의 검은 기름이 당신의 자산을 소리 없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통계에는 절대 잡히지 않는 연간 수억 배럴의 원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정체불명의 선단을 통해 전 세계로 흔적 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결제한 주유소의 기름값과 마트의 물가 뒤에 숨겨진 거대한 조작의 실체입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비웃으며 바다 위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를 끄고 사라지는 이른바 섀도우 플릿의 정체를 모른다면 당신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통계 뒤에 숨은 유령들은 지금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짓말이 당신의 집 앞 주유소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바다 위에서 수조 원의 돈이 증발하고 다시 나타나는 이 기괴한 메커니즘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왜 내 월급만 빼고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다 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지도가 완전히 뒤바뀐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유가 상한제입니다. 주요 7개국인 G7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60 이상으로 거래될 경우 해상보험 가입과 운송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보험의 90% 이상을 영국과 유럽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사실상 러시아의 기름 수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전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통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이 막대한 양의 기름은 도대체 어디를 통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섀도우 플릿, 즉 유령선단에 있습니다. 이 유령선단은 단순히 몇 척의 배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를 떠도는 유조선 중 약 10%에서 15%에 달하는 600척 이상의 선박이 이 거대한 유령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서방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선박의 소유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소브콤플로트 같은 러시아 국영 해운사가 직접 기름을 날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두바이나 홍콩 그리고 튀르키예에 급조된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이 배들의 주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틱십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인도에 기반을 두고 갑자기 등장해 단 몇 달 만에 수조 원을 들여 수십 척의 노후 유조선을 사들였습니다. 이 배들은 원래라면 폐선 처리되어 고철로 팔려야 할 15년 이상의 노후 선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은 이 유령 회사들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웃돈을 주고 이 배들을 싹쓸이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배들이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국제해사기구가 의무화한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를 고의로 끕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배들은 지도 위에서 유령이 되어 사라졌다가 며칠 뒤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른바 다크 세일링이라고 불리는 이 수법은 주로 공해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그리스의 라코니아만이나 스페인 북부의 세우타 인근 해상은 이들의 주된 활동 무대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배와 배를 직접 맞대고 기름을 옮겨 싣는 STS, 즉 선박 간 환적 작업을 진행합니다. 러시아 항구에서 기름을 싣고 나온 작은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대기하던 대형 유조선에 기름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의 원산지는 세탁됩니다. 여러 나라의 기름이 섞였다는 서류 한 장이면 러시아산 검은 기름은 순식간에 합법적인 기름으로 둔갑하여 전 세계 주유소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밀수가 아닙니다. 연간 수조 원의 이익이 걸린 거대한 경제 전쟁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유령 선단들이 사용하는 배들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서방의 엄격한 안전 기준과 보험 체계를 거부합니다. 제대로 된 보험도 없이 노후된 선체를 이끌고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 배들이 덴마크 해협이나 지브롤터 해협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배를 버리고 회사를 파산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유령 선단에 소속된 배들은 소유주가 누구인지 추적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와 가짜 서류 뒤에 숨은 진짜 설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에서 수조 원의 현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전 세계는 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 유령 선단이 멈추는 순간 전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를 넘어 $20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내는 전기료와 가스비 그리고 물가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를 것입니다. 결국 서방 국가들도 겉으로는 제재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이 유령 선단이 적당히 기름을 공급해주기를 바라는 기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모순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유령 선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입니다. 이들은 국제 정세의 혼란을 틈타 막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가짜 통계와 유령 같은 움직임은 이미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유가 그래프 뒤에는 이처럼 피냄새 나는 검은 기름의 이동 경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가 설계한 경제적 프레임 안에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령 선단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러시아산 원유에만 국한되었던 이 수법이 이제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제재를 받는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 위에 거대한 지하 경제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보험 체계를 만들고 결제 수단으로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암호화폐를 사용하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름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 세계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유령들은 바다를 넘어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과 옷 그리고 음식의 운송 비용에 이 유령 선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유가 구조는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왜곡하고 결국 최종 소비자인 당신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유령 조직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사라진 AIS 신호가 다시 켜질 때 세상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 자산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면 더 소름 돋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름 돋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인도의 작은 신생회사가 어떻게 단 몇 달 만에 수조 원의 자금을 동원해 전 세계 유조선 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와 그 수장인 이고르 세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고르 세친은 푸틴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로 러시아 에너지 패권을 쥐고 흔드는 실력자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자마자 이들은 가틱쉽 매니지먼트와 같은 유령 회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노후 선박들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압박으로 가틱의 보험이 취소되고 선박 등록이 말소되자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유령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랙털 마린이나 벨라트릭스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나 똑같은 방식으로 유령 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머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나는 히드라와 같은 형국입니다. 더욱 치밀한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금융 세탁 기법입니다. 과거에는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를 통해 달러로 거래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가스프롬뱅크나 중국의 소형 은행들을 통해 위안화와 루블화로 대금을 결제합니다. 심지어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동원해 선박 수리비와 연료비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감시하는 미국 재무부의 눈을 피해 바다 위에서 거대한 지하 경제가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령 선단이 실어 나르는 기름의 종착지 중 상당수가 바로 중국의 티팟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민간 정유 공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수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섀도우 플릿이 가져온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하여 다시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 속에 들어간 플라스틱 원료나 합성 수지가 사실은 이 유령 선단이 실어 나른 검은 기름에서 시작되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이들의 기술적 진화입니다. 단순히 AIS를 끄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위치 정보를 조작하는 스푸핑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러시아 항구에서 기름을 싣고 있으면서 AIS 신호는 대서양 한복판을 평화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겁니다. 위성 데이터와 실제 선박의 위치를 대조해보지 않으면 전문가들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조작은 해상 교통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는 AIS를 끄고 운항하던 유령 선단 소속 유조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십만 톤의 원유를 실은 노후 유조선이 사고로 침몰한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환경오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근 해역의 물류가 마비되고 이는 즉각적인 공급망 쇼크로 이어져 전 세계 물가를 폭등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박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일부 해운 재벌들은 제재의 빈틈을 노려 막대한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유령 회사에 매각하거나 직접 환적 작업에 장비를 대여하며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국제 질서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피 묻은 돈을 챙기는 이중적인 태도가 이 유령 선단을 더욱 거대하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으시겠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가짜 항로와 허위 서류들은 이미 전 세계 에너지 통계를 완전히 오염시켰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제 유가 지표가 사실은 이 유령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숫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유령 선단의 활동 범위가 이제는 한반도 인근 해역까지 뻗어오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수항과 울산항 인근 공해상에서 정체불명의 유조선들이 접선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발달한 정유 인프라와 물류망을 이용해 러시아산 기름을 다른 나라 기름과 섞는 이른바 블렌딩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유령 선단의 세탁기지로 낙인 찍힌다면 우리 경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처벌하는 미국의 강력한 조치가
우리 기업들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식 계좌에 담긴 정유주와 화학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하는 시나리오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유령선단은 단순히 기름을 나르는 수단을 넘어 국제 정치를 뒤흔드는 거대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유령 선당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다 위에 유령들이 끄지 않은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전 세계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의 불꽃을 유지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개인 투자자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유가 그래프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유령들이 어디서 나타나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만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외의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유령 선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위험 수단과 복잡한 세탁 과정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전용 보험사들이 생겨나고 전용 수리 조선소가 지정되며 심지어 유령 선단 전용 선원 공급망까지 구축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존의 해상 질서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지하 질서의 탄생입니다. 이 지하 질서가 공고해질수록 우리가 믿어왔던 달러 패권과 서방 중심의 경제 체제는 안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거대한 거짓말이 당신의 집 앞 주유소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기름값에는 이 유령 선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그들이 챙기는 막대한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 유령들이 바다를 넘어 금융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 발생할 것입니다. 이들이 세탁한 수천조 원의 자금이 전 세계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 거품을 만들고 다시 그 거품을 터뜨리며 당신의 은퇴 자금을 노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연극은 단순한 에너지 전쟁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이 걸린 거대한 경제적 약탈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이 유령 선단이 노리는 진짜 타겟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안방까지 침투한 보이지 않는 경제적 올가미입니다. 이 올가미가 어떻게 당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지 그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경제 상식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유령 선단이 일으키는 사고의 청구서가 결국 당신의 지갑으로 날아온다는 점입니다. 2023년 5월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파블로호 폭발 사고는 이 거대한 도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26년 된 노후 유조선이었던 파블로호는 공해상에서 갑자기 폭발하며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 이후의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이 배는 정식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선주가 누구인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전형적인 섀도우 플릿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들어간 막대한 비용과 해양 오염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인근 국가의 어민들과 해상 물류를 이용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경오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사고를 낼 때마다 전 세계 해상 보험료는 수직 상승하며 이는 곧 당신이 마트에서 사는 수입식품과 공산품 가격에 즉각 반영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령들의 사고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유령 선단이 노리는 진짜 목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중국은 이 유령 선단을 통해 달러를 거치지 않는 독자적인 에너지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나 루블화, 심지어는 금과 암호화폐로 기름값을 치르는 이 시스템이 곤고해질수록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곧 한국 원화 가치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이 보유한 예금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실질 가치가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뒤에는 이처럼 거대한 화폐 전쟁의 소용돌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유령 선단이 가져오는 저렴한 기름의 혜택을 당신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섀도우 플릿을 통해 들어온 러시아산 원유는 시장 가격보다 배럴당 20달러에서 30달러 이상 저렴하게 거래됩니다. 하지만 이 기름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고 우리 주유소에 도착할 때는 이미 국제 표준 가격인 브렌트유나 WTI 가격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차익은 유령 회사를 운영하는 설계자들과 부패한 중개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제재 위험과 환경 재앙의 리스크는 함께 짊어지면서 정작 가격 인하의 혜택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기만극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유령 선단이 이제는 국가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특정 국가의 정보기관이 배후에서 조종했지만 이제는 거대 범죄 조직과 사모펀드들이 이 수익성 높은 유령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무장 보안 요원을 고용하고 위성통신망을 장악하며 바다 위에 무법지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특정 해협을 봉쇄하거나 특정 국가로 향하는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여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유가 그래프는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유령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유령 조직이 당신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마지막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섀도우 플릿은 단순한 해상 밀수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국제 질서와 투명한 시장 경제라는 거대한 성벽에 뚫린 치명적인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 당신의 자산과 미래가 소유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유령 선단은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경제적 모순이자 피할 수 없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검은 돈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인플레이션을 덫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투자는 단순히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트 뒤에서 신호를 끄고 움직이는 거대한 설계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유령들의 정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그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견고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유령 선단은 결국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로 꼬리가 잡히게 될까요? 아니면 기존의 경제 질서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새로운 무법지대의 지배자가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거대한 조작의 실체를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유령 선단의 진짜 주인들, 즉 전쟁과 혼란을 틈타 세계 최고의 부를 쌓고 있는 정체불명의 억만장자들과 그들의 은밀한 자금 세탁 경로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